외적은 뭐냐면 바깥에서 오는 에너지란 말이야. 예를 들어 선상지라는 건 뭐냐면 그 계곡 같은데 밑에 보면은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기 있죠? 선상지는 뭐냐면 이런 계곡 같은데 내려오다가 이제 밑에 쪽 내려오니까 이제 힘을 잃어갖고 여기에 이제 위에서부터 끌고 왔던 어떤 그런 흙 같은 게 밑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흙 같은 게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지역을 선상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범람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원래 이제 강이나 하천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막 물이 불어갖고 이만큼 넘었단 말이야. 넘으면서 여기다가 흙 같은 게 여기 쌓였겠죠. 그래서 물이 다시 없어져도 여기 흙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이제 삼각주라고 해서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강 아래 그 선상지는 계곡 아래로 보면 되고 삼각주는 이제 강 아래에 이런 흙 같은 게 쌓여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삼각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건 피오르라고 해서 이제 이건 빙하, 북극이나 남극 쪽과 관련해서 빙하가 이동했는데 빙하가 이제 녹아갖고 여기 지역이 움푹 파여져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곳에다가 이곳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빙하가 있던 자리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역을 피오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다음 뭐 갯벌도 있고 모래사장, 어려운 말로 사빈이라고도 하고 모래언덕은 뭐 사구라고도 하고 석회동굴이라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죠? 석회암 동굴 이런 거 뭐 제주도 가면은 관광으로 많이 가죠. 석회암 동굴 같은 거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외적인 어떤 뭐 바람이나 어떤 뭐 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외적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물이나 바람, 빙하, 파랑은 뭐 파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에 의해서 막 뭐가 쌓이고 침식은 깎이는 거고 운반은 운반되고 퇴적이 쌓이는 거고 풍화는 바람에 의해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외적인 거에 의해서 일어난 거는 따로 이렇게 외적 작용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형은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산지, 고원, 평야, 해안지형, 빙하지형,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화산지형, 바람에 의한 지형 뭐 이렇게 나뉜대요. 산지는 당연히 산, 높은데, 그치? 고원은 근데 높긴 높은데 그 위에가 이제 평탄한 거야. 높은데 위에가 깎였고 이렇게 평탄한 지형을 고원이라고 부르죠. 보통 융기는 이렇게 슝 올라오는 거라 했지, 땅이. 융기로 인해서 형성되거나 또는 용암이 이렇게 분출되면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선 대관령, 뭐 진안고원 이런 데가 유명하고, 자, 이런 데는 여름인데도 서늘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랭지 농업이 발달된다. 또는 목축업. 그래서 고랭지, 배추 이런 거 굉장히 비싸죠. 뭐 채소 같은 거를 재배를 하는 거야. 굉장히 여름인데도 시원하기 때문에. 또는 스키장이나 뭐 산림욕장 이런 그런 관광 사업도 발달이 돼 있지. 이게 위에인데 평탄하니까. 평야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평평한 지역, 그죠? 뭐 산상지, 범람원, 삼각주, 그다음에 퇴적평야는 뭐 이렇게 흙 같은 거 쌓여갖고 만들어진 평야. 그리고 뭐 계단식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평야라고 부르고, 구조평야는 특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평탄한 지형을 구조평야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해안지형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근데 이건 당연히 바다가 계속 이렇게 그 땅을 부딪히기잖아. 파도가 계속 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깎이고 막 쌓이고 이런 게 많겠지. 그래서 파랑에 의해서, 즉 파도에 의해서 침식하는 거. 뭐 깎이는 거는 뭐야? 이런 동굴 같은 거. 바다가 계속 와서 이렇게 부딪히면 이거를 깎겠지. 그래서 동굴을 만들어요. 또는 해안 절벽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어려운 말로 해식애라고 하고, 또는 이런 돌기둥 같은 거를 만든다. 시스텍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퇴적은 쌓이는 거야. 계속 그 바다가 흙 같은 걸 갖고 와서 놓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래사장, 우리 뭐 해수욕장 가면 모래가 쌓여 있잖아. 그게 다 뭐야? 바다가 흙 같은 걸 다 밀고 와서 거기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뭐 해안가 호수라든지 또는 바람이 흙 같은 거 이렇게 몰고 와서 쌓는 거, 모래 언덕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렇게 모래를 쌓는다고 합니다. 빙하 지역은 빙하에 의한 건데, U자형 계곡은 아까 여기 얘기했죠. 빙하가
빙하가 있었다가 사라지면서 여기가 U자형으로 이렇게 움푹 파이잖아. 그래서 이걸 U자곡이라고 하고 U자 계곡이라고 하고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피오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빙하호라는 거는 빙하에 의해서 어떤 웅덩이가 생겼는데 그게 이게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된 거. 그 다음에 호르는 산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빙하에 의해서 깎여서 봉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게 된 거를 호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빙태석은 빙하가 이동하면서 녹으면서 운반을 해왔던 물질이 섞여서 쌓이는 거를 빙태석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은 보통 이제 석회암과 관련된 거를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부르는데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여기 보면은 돌리네 요런 지형을 이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부르는데 돌리네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석회암이 있는 땅인데 물이 계속 물에 의해서 녹으면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야. 돌리네. 그리고 여기 밑에 석회암 동굴도 마찬가지죠. 물에 녹아서 이렇게 동굴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뭐가 있어? 석순은 요 밑에 새싹처럼 생기는 거. 종유석은 위에 새싹처럼 생기는 거. 근데 이 석순과 종유석이 이어지면 석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가죠. 그 다음에 뭐 시멘트 사업이 발달했대요. 그 다음에 화산은 당연히 뭐 제주도 화산 있죠. 그쵸? 울릉도, 백두산.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화산이 막 용암을 뿜어내는 화산은 없어요. 다 멈춘 상태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죠. 바람이 계속 뭐 깎을 수도 있고. 요거는 찾아보니까 여기 바람이 만든 지형에는 사구라고 해서 바람이 모래 같은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언덕을 지어요. 사구. 그리고 바위를 이렇게 깎아갖고 마치 위에는 동그랗고 밑에는 깎아서 버섯처럼 보인다 해서 버섯 바위.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런 짜잘한 거를 삼능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아시스 같은 것도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나라에 바다 있죠. 그쵸? 바다가 서쪽에 있는 서해안, 그 다음 밑에 남해안, 그리고 오른쪽에 동해안. 근데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조금 비슷하고 동해안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별을 하는데 서쪽과 남쪽의 그 바다는 굉장히 해안선이 꾸불꾸불꾸불 복잡하고 수심이 얕고 그리고 어떤 조석 간만의 차가 커요. 조석 간만의 차라는 건 그 갯벌과 그 밀물과 썰물 있죠. 즉 갯벌이 될 때랑 물이 가득 찰 때랑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방금 전에 물이 찰랑찰랑했었는데 조금 있다 와보니까 바로 갯벌이 된다든지, 그치? 그다음에 그리고 섬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갯벌이 많이 발달했고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달했고요. 동해안은 이걸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단조롭고 깊고 간만에 차도 작고 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주로 모래사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 그다음에 갯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수산자원 그쵸 조개 같은 거 맞죠. 어패류나 조류 같은 게 살 수 있고 굴이나 바지락처럼 양식장도 되고 소금을 만들어내는 염전도 만들어내. 그래서 근데 갯벌을 요즘에는 간척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흙 같은 거 뿌려갖고 땅을 만든단 말이야. 그 결과로 당연히 땅은 늘죠. 용지 확보. 그죠? 그리고 방조제 건설로 인해서 어떤 교통로라든지 관광지라는 걸 만들 수는 있어. 땅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이 증가되며 수산업이 쇠퇴하죠. 조개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 그다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 용암동굴, 주상절리, 오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주상절리는 보니까 요런 거. 요렇게 약간 기둥같이 이렇게 생긴 거를 주상절리라고 불러요. 이런 거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용암이 옛날에 흘러내렸다가 이게 굳으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주상절리. 오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작은 화산 같은 걸 오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통 화산과 관련된 지형이 많이 많죠. 그래서 한라산, 만장굴 이거 다 제주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그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 그리고 도라르방 정랑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감귤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다음에 백두산이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 중에서 제일 높은 곳 백두산이고, 자,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 위에 뭐 있냐면 칼데라호. 칼데라호는 화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를 칼데라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천지라고 부르죠. 백두산에 있는 칼데라호를 천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우리나라 국토랑 중국의 국경을 이룬다. 그죠? 그거 선을 가지고 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아무래도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거죠. 기후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오거나 뭐 태풍, 홍수, 가뭄 이런 게 기후적인 거고, 지형적인 건 화산이나 지진이나 산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이 많이 피해를 받죠.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물 같은 거 다 무너지고 막 산사태나 일어나고, 막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라는 건 바다에서 이렇게 막 바다가 높게 이렇게 이르면서 덮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지진이 없었지만, 그리고 최근에 지진 피해가 좀 있었죠. 포항이라든지 1년에 한 20회 정도 지진이 발생하고, 갈수록 지금 지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홍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이 넘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하천이 넘치고 비가 오고 눈이 녹고 막 개발을 너무 막 하다 보니까 개발을 막 해, 땅 같은 거를 막 개발하다 보니까 이 땅이 약해져서 이 강 같은 게 더 이렇게 넘쳐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 원인 때문에 아무래도 뭐 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침수가 되고 이재민 발생하고, 그렇죠? 또 위생